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허익범 특검팀에서는 과연 진실이 드러났을까요? 김경수 영남지사가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경수 지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한 만큼 이제는 특검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소감을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경남으로 내려가서 도정에 전념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여전히 본 적 없다는 입장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대안에 대해서도 전혀 이거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입장은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특검이 필요한 만큼 특검이 원하는 대로 저 마지막 장면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더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했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SBS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지사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도 변함이 없고 태도라든가 이런 것도 변함이 없죠. 지금 텔레비에 노출된 것이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1차 소환 때, 그리고 1차 귀갓길, 그리고 2차 소환 때, 그리고 오늘 새벽에 2차 귀갓길, 모두 4번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자신감과 여유, 이것이 기본적인 일관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변호가 가능한 수준인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법리 공방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만 김경수 지사의 이런 오늘 특검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라는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의 변함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양날의 칼 같은 그런 느낌이 동시에 좀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적으로 죄 없다, 당당하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취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지자들을 또 결속시키고 자신의 무죄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경위에 어떻든 간에 국민께 송구하다 하는 정도의 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치 특검 얘기를 여러 차례 표현은 예. 조금씩 달리 썼습니다만 그 단어를 여러 차례 썼는데 이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럼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른바 정치 특검이라고 낙인을 찍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 하는 그런 물음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날의 칼인 거고, 실제로 어제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지지도 60% 공개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첫 번째 이유로 다 들었던 것이 김경수 특검 소환 뉴스의 확산 이 얘기를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서도 이제 사견을 물론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특검 소환 그 자체보다도 이런 김 지사가 보여주는 어떤 과도한 자신감이라든가 특검에 대한 압박하는 말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도적 지지층의 정서적 이탈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양날의 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나는 거리낄 게 없다, 떳떳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진실의 밤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킹과의 3시간 반 동안의 대질 조사, 이게 아마 핵심이었을 것 같고요. 특검에서 오늘 아직 브리핑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과정에서 뭔가 특검이 나름대로 사실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지금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는지. 일단은
대질 신문 기간 이것이 어제 이제 수사의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젯밤 10시 반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변호인이 입회한 그런 대질 신문인데 특검 사무실 9층에 이제 조사실이 있는데 영상 녹화 장비가 있는 조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제 증거, 어떤 증거를 이제 제시했느냐. 그 증거라는 것이 드루킹이 이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떤 공모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그 특검의 브리핑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뭐 조간에서 나왔던 그 보도 아직까지 물론 미확인 상태입니다. 특검이 들이댄 증거가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로부터 요청받은 홍보기사 목록 대략 10개로다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특별관리용 표시로 S라는 표시 문자, 스페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S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홍보해 줬으면 하는 인터넷 기사 10개를 드루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드루킹이 이것을 자신의 이제 조직인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회원의 단체 채팅방에다가 올리고 그 기사 앞에다가 S, 스페셜이라는 뜻하는 그 S라는 문자를 붙였다. 그리고 이 S가 붙어 있는 기사에는 경공모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 그리고 S자가 붙은 기사에 대한 댓글이 이른바 공감 클릭 3등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드루킹이 회원들을 질타했다. 예. 이런 취지의 드루킹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김경수 지사와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특검의 브리핑 내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특검에서 이거 피의 사실 뭐 공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뭐 킹크랩 시연에 참석을 해서 뭐 감탄을 했다고 드루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그 시연회라고 하는 데는 나는 간 적이 없다. 예. 또 하나는 어떤 그 대가로 이번 지방선거 때도 내가 출마할 것 같은데 좀 잘 도와달라. 그러면서 어떤 일본 쪽에 뭐 대사나 공사직을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김경수 지사도 그런 적은 절대 없다. 드루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부분이 어쨌든 핵심이 그렇습니다. 되고 예. 그것이 또 그 진술이 드루킹의 진술과 김경수 지사의 진술이 무한 반복된 그런 상황이었고 구속영장은 청구를 할까요? 어떨까요? 아직 좀 뭐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 특검이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물론 그 얘기하고 있는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드루킹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그 얘기들 또 USB 이 메모리를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았던 내용들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면서 그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미 이제 두 차례 소환 과정을 거쳐서 특검이 어떤 그 증거를 제시해 왔고 또 어떤 걸로다가 그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이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하는 문제인데 이미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번 주말쯤 빠르면 내일 또는 모레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죠. 비서관. 정무비서관이죠. 저 드루킹을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소개시켜줬던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마치고 한꺼번에 조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료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 마찬가지로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도 아직 기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특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에 갑자기 50대 남성이 김경수 지사를 가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원하는 대로
50대 남성은 경찰에 체포가 됐죠? 현장에서 체포가 예. 됐습니다. 이제 서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현장에서는 바로 그 경찰서로 가지 않고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병원에 잠깐 들렸다가 서초 경찰서로 넘겨져서 이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서초 경찰서 측의 설명으로는 폭행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피의자가 그 처벌해달라라는 의사가 없으면 그 처벌하지 않는 그런 그 죄이기 때문에 일단 김경수 지사에게 피해자로서 처벌을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네. 하는 것을 의사를 물어보고 처벌을 원한다 하게 되면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풀어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저런 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의연하게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대처를 했다 이렇게 화면에서는 보이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저 현장에서 꼭 저렇게까지 의사 표시를 했어야 되나? 뭐 충분히 밖에서 소리를 외치고 현장 보면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경수 양쪽 지사를 진영이 다, 지지하는 분들, 예. 반대하는 분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바람직한 행동 정도가 아니고 저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폭행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사 표시에 대한 방법도 잘못됐고 또 그리고 표현 수단도 어쨌든 휴대폰을 던지고 그다음에 그 목덜미를 그 양복 뒷덜미죠. 그걸 잡아가지고 채는 그러한 그 행위인데 뭐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저런 폭행에 해당되는 범죄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의 방식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저렇게 폭력적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이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간에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 장미꽃이 뭐 김경수 지사의 거의 상징처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조금 전에 그 아까 50대 남성 예. 어떤 사람인지 뭐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유튜브 보수 쪽에서의 유튜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알려져 있는 거죠. 아직 경찰이 확인하거나 그런 건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저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이른바 수사 촉구 집회를 진행한 경력도 있고 또 이번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소환의 과정에서는 구속 수사 촉구를 하는 보수 단체 집회를 생중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전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게 반응이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청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기도청에서 이 폭행 사태에 대한 반응이 나왔는데 그분이 경기도청 앞에서 연일 이재명 반대 집회를 진행한 천모 씨라고 하니까 김경수 지사를 가격한 혐의로 검거가 됐는데 김 지사의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기원하고 수사를 통해서 폭력 행위의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 요즘 보면은 거의 생업은 좀 뒷전으로 미루고 이렇게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현장에는 빠짐없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한 정치 지향성인 거고 또 과도한 의사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어떻게 좀 균형 잡힌 사회를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그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과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예, 뭐 저것도 또한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시는 좀 더 민주적이고 좀 절제돼서 하면은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문신 논설위원과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